누구시죠? 기억하시나요? 그날 버리셨던 거요. 너, 맞냐? 버렸던 겨울의 아이가 끝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그 문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묻고 싶었던 단 한순간을 향해 그 겨울의 끝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발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지붕에 한 겹씩 쌓이던 눈은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가루처럼 흩어져 내렸고 그 아래에는 온전히 식어가는 공기가 방 안 깊숙이 스며 있는 듯해 보였으며 사람의 체온이나 숨결 같은 것이 머물 틈이 없는 집의 분위기는 어느 결이라도 차갑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 집의 거실에는 작은 전기장판 하나만이 희미한 온기를 내고 있었고 장판 위로 놓인 얇은 담요는 밤새 굳은 듯한 무게를 품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서늘하게 식은 기운이 방 안에 고여 있는 듯했다. 8살 무렵의 아이가 담요 속에서 몸을 조금만 더 구겼고 따뜻함을 찾으려는 작은 움직임은 마치 이 집에서 허락되지 않는 소망을 품은 듯 조심스러워 보였으며 그것을 지켜보는 공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어깨 너머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한별이었다. 어머니가 전원에서 낳은 아이였고 지금의 아버지는 한별에게 법적으로는 보호자였지만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그녀를 품지 않았던 남자였으며 그의 시선은 언제나 차갑게 내려앉아 한별의 작은 존재를 흩뜨려 놓으려는 듯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남자의 발소리는 아침마다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고 한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을 고르게 가져가야 했다. 들키지 않아야 하는 숨, 들키지 않아야 하는 희미한 표정, 들키지 않아야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아이의 몸 안에서 또박하게 조여들고 있었으며 그 긴장은 집안의 공기와 함께 세밀하게 굳어가는 듯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으나 그 따뜻함은 생활에 치이고 지친 어른의 여유 속에서 오래된 상처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것을 안아줄 누군가가 부재한 환경 속에서 그녀의 딸인 한별은 어머니의 마음마저 지켜주고 싶은 듯한 얼굴로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겨울의 아침 햇빛은 창문 틈 사이로 조심스레 흘러들며 방 안을 비추었고 그 빛은 한별의 얼굴에 닿는 순간 매우 얇고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아이를 감싸는 공기에 미세한 온기를 더하는 듯 했으나 그 한 줄기 빛도 오래 머물 수 없을 만큼 방 안의 모든 기운이 식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천천히 담요에서 몸을 일으키며 발끝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고 발끝에 닿는 냉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찰나 아이는 이 집의 공기를 누구보다 먼저 의식하곤 했으며 그 공기 속에 담긴 감정의 흐름도 익숙하게 흡수하며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아이처럼 보였다. 그날의 공기는 전날보다도 더 차가웠고 한별은 그 차가움이 단순한 겨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회사 연수였고 어머니로서는 빠질 수 없는 일정이었으며 아이를 두고 떠나는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일터에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출발 전날 밤에도 짐을 챙기며 자주 멈춰섰다. 노트 하나를 넣어두었다가 다시 꺼내고 옷가지를 접어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동작들이 반복되며 그 움직임 속에서 마음의 무게가 변덕처럼 가볍게 일렁이기도 했으나 금세 무겁게 가라앉으며 방안을 맴돌았다. 한별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어머니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덜 무겁게 머물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밤을 함께 지켜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은 그날따라 유난히 건조했다.
어머니가 여행짐을 챙기는 중에도 아버지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소음 속에 숨어서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드러내지 않는 그의 표정은 어둡고 깊은 바닥을 가진 늪처럼 음영을 감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별을 바라보며 외출 전 준비를 부탁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만 끄덕이며 감정 없는 반응으로 대화를 흘려보냈다. 한별은 그 작은 반응 속에서도 묘한 불안이 피어오르는 것을 감지했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공기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조차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차이를 감지할 때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숨을 더 얇게 고르곤 했다. 어머니는 출발 당일 아침 한별의 머리를 조심스레 매만지고 여행 동안 잘 지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눈길을 내려주며 잠시라도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듯 눈빛을 길게 머물렀다.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어머니가 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전날과는 또 다른 결로 가라앉으며 아이의 몸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가 떠난 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집안의 고요를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고 그 고요 속에 아버지의 숨결이 단단하게 꽂히는 듯한 느낌이 이어지며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작게 움츠렸다. 어머니가 사라진 공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와 마음이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아버지의 무표정한 기운이 빠르게 채워가며 집안 공기의 결까지 변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한별은 이상하게도 이날의 공기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눌리는 것을 느끼며 이 집에서 앞으로 어떤 하루가 이어질지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예감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식탁 의자를 천천히 끌어당기며 앉았고 그 움직임은 집안에 작은 울림을 만들며 공기를 더욱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접시의 소리조차도 차갑게 울릴 만큼 방 안의 정적이 깊어져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아버지는 마치 결심한 듯한 눈빛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한별은 멀리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방 한쪽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생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으며 그 감각은 어린아이의 본능처럼 예리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끔씩 손가락으로 테이블 표면을 두드리며 깊게 생각에 잠겼고 그 두드림은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은 듯한 소리로 방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어느 순간 한별의 쪽으로 스쳤고 그 스침만으로도 아이의 어깨에는 얇게 떨리는 기운이 번져갔으며 이 순간이 평소와 다르다는 확신이 아이의 마음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 후 아버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고 옷장을 열어 오래된 외투를 꺼내며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없는 날을 기다려온 사람 같은 태도였으며 집안 곳곳에 작은 긴장과 억눌린 감정의 그림자가 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별에게 눈길을 거의 주지 않았지만 한별은 아버지의 몸짓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고 그의 걸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흐름이 점차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는 마치 자연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한별을 불렀다. 그의 입술이 열리는 찰나에도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평평한 얼굴이었으며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외투를 가져오라는 말 없이도 그의 시선과 공기의 흐름에서 무언가 떠날 준비를 하라는 뜻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한별은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에도 몸 안 깊은 곳에서 차갑게 내려앉는 예감이 속삭이듯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으나 그 시선에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계획의 단단한 결심이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었고 아이는 그 흐름이 자신에게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감지하며 숨조차 얇게 고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외출 준비를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아이에게 작은 가방을 들게 했으며 가방 안에는 아이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담겨 있지 않은 상태로 허전하게 비어 있었다. 그의 손길은 무표정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 속에는 조급함과 결심이 섞여 있는 듯했다. 한별은 그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움직였고 자세히 설명받지 않아도 이 외출이 평범한 나들이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깨닫고 있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겨울 공기는 집 안보다 훨씬 날카롭게 아이의 얼굴에 닿았으며 그 공기 속에서 한별은 이 길이 돌아오지 못할 길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작은 떨림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걸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으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걸음처럼 흔들림이 없었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아이의 발은 갈 길을 알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거리의 모퉁이에 부딪히며 차갑게 꺾여 들어왔고 그 바람이 아이의 뺨을 스치면서도 아버지의 체온은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듯 멀었고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닮아 있었다. 길 위에서 아이는 몇 번이나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이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조차도 계획의 일부인 듯 감정 없는 시선이 앞만을 향해 있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허름했고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아이는 그저 아버지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이의 어깨를 잡아 세웠고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의 침묵은 멀리서 들리던 바람 소리조차 가릴 만큼 무거웠으며 아이의 심장은 조용히 떨리는 기운을 내며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속삭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문을 열었고 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는 낯설고 무정한 느낌을 품고 있었으며 아이는 그 공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작은 발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버지가 왜 여기에 자신을 데리고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별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으며 그 무너짐조차도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앞으로 밀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은 명확하게 아이에게 나아갈 방향을 말하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 담긴 감정 없는 결심이 아이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며 이 문 너머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공간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놓아버리려는 느낌을 선명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갑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좁은 복도 끝까지 스며들며 어린아이의 마음에 길게 머물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의 공간은 숨소리조차 흐르는 방향을 잃은 듯 정적을 품고 있었으며 한별은 그 정적 속에서 어떤 말을 꺼낼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채로 서 있었다. 복도의 벽은 오래된 페인트 냄새를 품고 있었고 그 냄새는 묵은 먼지와 섞여서 공기 전체를 가볍게 눌러내는 듯했다.
아이의 발끝은 바닥을 겨우 딛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벽돌처럼 바닥 깊이 떨어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낯설게 가라앉아 있었다.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가까이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한별은 본능적으로 몸을 조금 뒤로 빼며 익숙하지 않은 손길을 경계했고 그 경계는 억지로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삼켜온 아이의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보호막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여성은 잠시 멈춰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그림자가 길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알아차린 듯 작은 한숨을 누르고 미소를 만들려 했으나 그 미소마저도 아이에게는 낯설고 어색해 보였다. 아이는 방으로 안내되었고 방 안에는 같은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한별 역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으며 마치 이곳의 공기에 맞추려는 듯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의 모서리에 몸을 기댔다. 침대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희미하게 기울어진 베개가 놓여 있었고 이 작은 공간에서 한별은 집에서 느꼈던 차가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독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숨을 가늘게 고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에서 아이들의 울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숨머진 소리도 함께 흘러들었으며 한별은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란 걸 깨닫는 동시에 어쩐지 더 깊은 고독이 서서히 밀려오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아이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천장 위에 비친 작은 그림자들은 낯설지만 익숙하게 보이는 기운을 품고 있었다. 한별은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떠난 순간보다 이 방에서 맞는 첫밤이 더 깊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무게는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차갑게 번져가고 있었다. 고아원의 겨울은 집에서의 겨울과 달랐다. 집에서는 숨을 조심하며 버텨야 했다면 이곳의 겨울은 살아남기 위해 마음을 숨겨야 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누구도 아이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시간을 오래 가지지 못하는 듯 보였다. 아침마다 울리는 종소리는 사람을 깨우는 소리라기보다 하루를 견디라는 신호처럼 들렸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고 있었다. 한별도 그 흐름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다. 식당에 들어서면 큰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밥이 퍼졌고 반찬은 늘 간단한 몇 가지가 반복되었으며 그마저도 아이들은 빠르게 먹고 자리를 떠나려는 듯 서둘렀다. 누군가 놀리거나 다투는 모습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나 공기 속에 스며있는 긴장감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한별은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고 누구와 다투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읽는데 익숙해지며 날카로운 감각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법칙을 익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각이 익숙해질수록 한별의 표정은 더욱 차분하고 단단하게 변해갔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가듯 잔잔해지고 있었다. 겨울밤이 길어지면 바람소리가 창문을 긁는 듯 울렸고 방의 구석은 차갑고 고립된 기운이 만들어낸 어둠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다. 한별은 여러 번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으나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만큼은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라서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시선이 다시금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 시선은 미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버려진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감정의 방향은 너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은 어린 아이에게는 견디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숙제를 남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계절이 변해도 고아원의 공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에도 따뜻함은 쉽게 오지 않았고, 대신 한별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호흡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사이에 작은 서열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아픈 척하거나 화를 내며 관심을 끌려는 아이도 있었지만 한별은 그런 방식들을 멀리 두었다. 그녀는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냈고 어른들의 시선에도 조용히 반응하며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 어른들은 그런 한별을 다른 아이들보다 믿고 심부름을 맡기기도 했으나 한별은 칭찬을 바라지 않았고 단지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한별에게는 두 번째 껍질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버려진 날 생긴 얇고 상처투성이의 껍질이라면 두 번째는 이곳에서 스스로 만든 단단한 보호막에 가까웠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스스로의 감정조차 알아채지 못하게 은은하게 숨겨버리는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있었고 그 익숙함은 때때로 한별의 어린 얼굴을 지나치게 조용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한 듯한 착각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성숙함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고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별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배운 생존 방식이 어느 순간 심장이 뛰는 리듬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모서리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고 누군가 다가오면 얼굴을 살짝 돌려 눈빛을 숨기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한별은 고아원이 자신을 안아주기보다 버티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었다. 몇 년이 더 지났을 때 한별은 12살 무렵이 되어 있었다. 몸이 조금 자라니 어른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아이들 사이의 기류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이 줄어든 대신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들의 거친 감정이 종종 복도에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밤마다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며 자신의 분노를 풀어내기도 했다. 고아원의 관리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관리해야 했기에 모든 상황에 깊이 관여할 수 없었고 그 틈에서 아이들은 각자 살아남는 방법을 더욱 노골적으로 익혀가고 있었다. 한별은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피해 다녔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아이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때때로 타인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별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그녀를 건드리려 했고 말없이 지낸다는 이유로 더 쉽게 놀림의 대상이 되려는 순간도 있었으나 한별은 그런 상황에서도 반응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멀어졌다. 한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는 다른 아이들이 오히려 겁을 내게 만들기도 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며 주변에서 묘한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 앞에 서 있던 날의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고 그 감각은 어느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붙고 있었다. 15살이 되었을 때 한별은 고아원에서 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 보호시설을 옮기거나 자립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한별은 조금 더 빨리 자신의 길을 찾고 싶어 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고 주변에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들은 종종 그녀에게 장학제도나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한별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누구의 도움도 쉽게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만 남지 않았고 한별의 삶 전체를 연구하는 듯한 동력이 되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동력은 점점 더 단단하게 변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고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와 차분한 감각은 강한 무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수록 주변 교사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결해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들 사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길만 선택하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별은 이전보다 더 깊고 확고한 결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 결심은 언젠가 자신을 버렸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묵직한 예감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별이 16이 되었을 때 고아원의 관리자는 그녀에게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권했고 기업 연계 장학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했다. 프로그램에 합격할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장학금을 통해 대학 진학과 생활비 지원까지 가능했으며 이는 고아원 출신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프로그램 지원 과정은 까다로웠지만 한별은 그 모든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엇보다 확고한 의지를 느꼈고 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마다 집중된 힘이 담겨 있었다. 결국 한별은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고아원의 아이들 중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길조차도 따뜻한 여정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은 철저했고 요구되는 노력은 강도 높았으며 기업의 기대 또한 무겁게 다가왔다. 한별은 그런 기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게를 이겨내는 방식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상은 고아원보다 넓었지만 고아원과 비슷한 종류의 냉기가 곳곳에 존재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에 있는 의도를 숨기고 있었고 한별은 그런 흐름을 감지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선택한 길과 노력에만 집중하며 시간을 채워나갔다. 밤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거나 프로그램 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변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 변화는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차가운 결심을 품은 성장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결심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해 조용히 길을 내고 있었으며 한별은 그 길 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던 마지막 해 한별은 스스로 계획한 목표들을 하나둘 실현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은 이미 확정되었고 장학생 신분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후의 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살던 마지막 날 방 안에 조용히 서서 한동안 벽을 바라보았다. 그 벽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 속에는 울음, 두려움, 고독, 그리고 버텨낸 시간들이 얇게 쌓여 있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오늘에야 흐트러지듯 정리되는 기분이 들고 있었다. 방 밖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들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며 잠시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이 감정의 깊이를 억누르며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창밖의 작은 가로등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로등 빛이 눈 위에 닿는 모습이 흔들리며 오래전 자신이 버려지던 겨울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날의 찬 공기, 문 앞의 침묵,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감정 대신 단단해진 결심이 차분히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결심은 마치 오래 준비한 출발의 신호처럼 그녀의 마음을 더 깊숙이 자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는 언제나 한 사람, 기나긴 겨울의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별은 고아원의 문을 나섰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고 그 가벼움은 자유라기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이끌리는 묘한 기운을 남기고 있었다. 겨울이 아닌 계절임에도 공기는 차분했고 하늘은 얇은 구름이 드리워진 채로 어두운 파란빛을 품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천천히 퍼져오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한별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려 했으나 결국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으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녀는 미래를 향한 막막함보다는 무언가를 향해 오랜 시간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길이 단순한 진학이나 성공의 길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태어난 결심의 방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고 그 얼굴은 어린 시절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으며 그 단단함은 누구에게도 쉽게 꺾이지 않을 만큼 깊어진 결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는 서서히 멀어졌고 고아원은 점차 작은 점처럼 사라져갔으며 그 사라짐 속에서 한별의 눈빛은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을 뒤로하고 앞으로 더 중요한 무대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그 무대에는 아버지가 남긴 상처와 이야기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도시의 새벽은 항상 같은 듯 보였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공간의 결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듯 느껴지고 있었다. 회장이라는 자리는 많은 것을 누르고 많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새벽의 고요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회색빛 하늘은 도시가 깨어나는 속도를 따라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오래전 잊을 수 없는 겨울의 공기를 다시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쌓아가는 동안 과거를 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에게 과거는 잊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또렷해지는 감각이었다. 버려졌던 날의 차가운 바람, 고아원 앞에 멈춰 서 있던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자신 그 모든 흔적이 세월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흔처럼 뿌리 내려 있었다. 새벽 공기는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듯했고 그 공기 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얇게 흔들리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기운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유리창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도시의 흐름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느새 이 넓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였지만 그녀에게 이 자리는 마침내 과거를 마주하기 위한 출발선에 가까웠고
가 출발선 위에서 오래된 겨울의 잔상을 또렷하게 붙잡고 있었다. 의자 옆에 놓여 있는 서류철에는 아버지의 현재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서류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다시금 깨어나는 듯한 잔잔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도 아니었고 연민도 아니었다. 단지 오래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확고한 감각이었고 그 감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현재 자료를 첫 페이지부터 다시 펼쳐들었다. 종이는 오래된 잉크처럼 발해 있었고 그 바램 속에서 한 인간이 살아온 시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버려진 해를 기점으로 모든 면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고 있었고 빚은 늘어났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끊어진 채 고립된 생활이 이어져 있었다. 기록들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이 언제부터 흔들렸는지를 조용히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와 결혼한 뒤에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전원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품었으며 결국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날 그녀를 버리고 돌아섰다. 그 선택이 단순한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감정의 길 끝에서 나온 잔혹한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기록을 넘길수록 아버지의 시간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은 어쩐지 그녀가 지나온 길과 묘하게 대비되어 있었다. 고아원에서 시작해 장학 프로그램, 대학, 기업, 그리고 억만장자 회장까지 그녀의 삶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삶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흐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오르는지 알 수 없는 묵직한 울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 울림은 과거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려는 감정도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연민을 가지려는 감정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래전 자신을 버린 결정이 그 이후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조용히 목격하는 기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신호는 아니었다. 용서와 정리는 달랐고 그녀는 지금 정리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낡은 동네의 주소를 여러 번 확인하며 그녀는 자신이 머지않아 그곳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록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결심을 다시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결심은 오래된 겨울의 잔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움직여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자신이 있게 만든 모든 과정은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분석하며 판단해온 시간들이었고 이번 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주소지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변 흐름을 먼저 살피는 방식을 선택했다. 아버지가 어떤 일용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를 조용히 파악해 나갔다.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은 감시가 아니라 분석에 가까웠고 그 분석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굳어가고 있는지를 조율하듯 읽어가고 있었다. 동네 주민 몇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도 했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감정을 숨기며 자신이 살아온 선택들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 예상 밖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완고함이 있었기에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는 잔혹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직접 마주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오래 준비해온 모든 흐름이 무너질 수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차분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아가며 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의 삶을 결정지어버린 선택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조용히 되뇌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천천히 정리가 이루어지자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동네로 발걸음을 향하게 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래된 동네는 생각보다 고요했다. 도시의 중심에서는 볼 수 없는 정적이 골목에 내려앉아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시간은 마치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놓여 있는 낡은 의자와 오래된 간판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그 흔적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과거의 공기와 비슷한 차가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다가도 금세 조용해졌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도 어쩐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골목을 따라 걸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골목의 끝에 아버지의 집이 보였고, 오래된 담장과 낡은 창문틀은 마치 세월을 버티지 못해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손끝이 문에 닿기도 전에 심장이 아주 조용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그 떨림은 오랜 시간을 돌아 지금에야 맞이하는 현실의 무게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문 뒤에 계단을 오르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오래전 그녀가 버려질 때 들었던 아버지의 발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날과 같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려졌던 날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의해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식의 만남이 아니라 그녀가 준비하고 원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어야 했기에 그녀는 다시 천천히 뒷걸음을 옮기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묵혀두었던 결심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고, 그 결심은 마침내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깊숙이 내려앉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재에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며 벽에 얇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주소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적힌 단순한 글자들이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오랜 시간과 맞닿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었다.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오랜 시간 기다려왔으며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온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명함에는 그녀의 현재 위치가 적혀 있었고 그 글자들이 그녀의 걸어온 길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책상 위에서 천천히 돌려놓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그 문 앞에 설 것인지 다시 생각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은 채 복수를 위해 오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견뎌낸 결과로서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다져갔다. 창밖에는 겨울이 가까워지는 공기가 퍼지고 있었고 그 맑은 찬 기운이 방 안까지 스며드는 듯 느껴졌다. 그 차가움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그날과 닮은 공기를 다시 느꼈지만 이번에는 그 차가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기 속에서 앞으로 마주할 순간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결심을 마음속에서 단단히 끌어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오래전 자신을 버린 그 문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열고 들어서는 일이었다. 다시 겨울이었다. 공기 안에는 싸늘한 온기가 고요히 퍼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얇은 눈발이 깨어지듯 흩어지며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고 눈이 밟히는 소리는 한 걸음마다 작은 울림으로 이어지며 이곳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을 천천히 되짚는 듯한 기운을 남기고 있었다. 지난번 찾았던 그 길, 낡은 담장과 오래된 창문이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앞에서 발끝을 멈추고 돌아섰던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이 겨울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는 더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마음을 아주 조용하게 다져가며 그 문을 마주하고 있었다. 문에 닿는 눈발이 조용히 녹아 흐르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의 결심이 더욱 깊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희미한 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소리, 가벼운 기침소리, 오래된 집의 나무 바닥이 긁히는 듯한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때 자신을 버리고 돌아섰던 그날의 잔상과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고 안쪽에서 묵직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릴 때까지 잠깐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은 지난 수십 년이 모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무게를 품고 있었고 그녀는 그 무게를 침착하게 받아들이며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렇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한 남자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에 깎여 마르고 굳어진 얼굴, 깊게 패인 눈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표정 그는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봤다. 말도 표정도 없이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은 대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말은 오히려 이 만남을 흐리게 만들 것이라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의 반대편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동시에 오래된 먼지 냄새가 그녀의 코끝에 머물렀다. 남자의 손등은 오랜 노동 때문인지 굳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불규칙하게 굽어 있었다. 그 손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깨를 잡고 고아원으로 끌고 갔던 그 손과 같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보며 기억의 잔상과 현실의 이미지가 겹치는 묘한 기운을 느꼈고 그 기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직도 자신 안에서 서늘하게 울리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남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아직 완전히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선 차분히 내려앉은 눈빛 그리고 어딘가 오래된 기척을 품고 있는 표정을 보고는 천천히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 속에 무언가를 더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말없이 내뿜는 공기 속에서 그들의 시간이 더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이어짐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전 겨울 아침에 자신을 따라오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 눈빛의 떨림을 조용히 흘려보며 자신의 존재가 결국 이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남자의 눈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감정인지 놀람인지 혹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그 떨림은 그의 오래된 내면에 미묘한 파장을 만들고 있었고 그 파장은 그녀의 가슴에도 조용히 닿아 오래전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온기를 남기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시선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고 마침내 아주 낮은 숨처럼 작은 모구름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 말을 대신해주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들은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난날의 모든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남자는 조용히 몸을 비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한 손짓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집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찬 공기가 맞섞인 심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공기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버린 겨울과 겹쳐져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정돈되지 않았지만 남자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조용히 말해주는 풍경이었다. 구겨진 서류, 오래 닫혀있던 서랍, 물이 빠진 컵, 사용 흔적만 남은 낡은 의자, 그 모든 것에 세월과 후회와 버거움이 얇게 깔려 있었다. 남자는 그녀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천천히 끊겼다. 그는 한 번도 세련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과거의 기억은 그에게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처였기에 어떤 문장도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은 그가 어떻게 이 세월을 견뎌왔는지 더 뚜렷하게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방 안에서 부유하는 듯 느껴졌다. 그들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서로의 호흡이 조심스럽게 오가며 오래된 공기와 섞이는 느낌이 이어졌고 그녀는 그 순간이 억만장자 회장이 아닌 버려졌던 아이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천천히 맞이하고 있었다. 남자는 결국 입술을 떨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가 부르는 그 이름에는 후회와 놀라움과 두려움이 미세하게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이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을 크게 뜨지 않았고 흘러가는 듯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이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억누르려 했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차분히 가라앉히며 그녀는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감싸며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기운으로 그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방 안은 어스름한 빛에 잠겨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는 단숨에 꺼낼 수 없는 후회가 층층이 쌓여 있는 듯 묵직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다. 괜한 말이나 위로는 그에게도 자신에게도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의 고요가 서로에게 남아있던 잔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고 있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떠나간 어머니, 무너진 사업, 반복된 실패,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삶 그 모든 이야기는 변명도 아닌, 회복도 아닌, 그저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꺼낼 수 있게 된 오래된 고백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말을 차분히 들었다. 그의 말은 과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 깊었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고 그 마주침의 흔들림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지나치게 빠른 결론을 만들고 그 결론은 오히려 이 시간이 가진 여운을 흐려버릴 수 있었기에 그녀는 침묵 속에서 진실이 더 온전히 가라앉도록 허락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남자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아닌 후회의 무게가 깊게 깔려 있었고 그 무게가 그녀에게도 미묘한 떨림으로 전달되며 오래된 상처를 다시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겨울 아침 고아원 앞에 서 있던 작은 자신, 차가운 손, 숨을 크게 쉬지 못했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눈앞에서 얇게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로 남아 있었고 그 이유가 그녀를 이 자리에 앉힌 채 마지막 정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갈 무렵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남자는 무언가 붙잡으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그녀는 그 눈빛을 부드럽게 흘리며 식탁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다. 명함 위의 글자들은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것은 과시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정리였다. 그 명함은 말보다 더 정확한 대화였다. 남자는 그 작은 종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눈발이 부드럽게 흩어지며 골목길을 덮고 있었고 그녀는 담담한 눈빛으로 그 길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방금 전의 시간이 정리였는지 용서였는지 혹은 단순한 마주침이었는지는 그녀에게조차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래전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워하기 위해서도 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살아낸 시간의 결을 과거에 도려낸 자리에 얹어두고 그 자리에서 다시 걸어가기 위한 한 장의 정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녀는 눈이 부서지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얼어붙었던 마음의 조각들이 천천히 녹아 흘러가는 듯한 감각을 남기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은 이 길 위에 남겨져 있었고 오늘의 자신은 그 길 위에서 다시 걸음을 떼고 있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봤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은 오래된 시간 속에서 흔들리며 남아있는 작은 온기처럼 보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마음까지 서늘하게 닿았지만 그 서늘함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버텨온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흐름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뒤 그녀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조심스레 골목을 빠져나왔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불빛을 품고 있었고 그 불빛들은 그녀의 길을 가만히 뒤따라왔다. 고아원에 버려졌던 그 겨울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오늘의 겨울은 새로운 시작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도시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다. 더는 돌아볼 이유도 멈출 이유도 없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잔잔한 온기가 천천히 번져가는 느낌이 남아 있었고 그 온기는 앞으로의 삶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불빛처럼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겨울의 끝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는 아픔이 아닌 여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